살고 있는 사람 324만, 놀러 오는 외국인 364만. 주민보다 관광객이 많은 도시가 대한민국에 딱 하나 생겼습니다. 부산입니다. 매년 2만 5천 명이 이 도시를 떠납니다. 태어나는 아이보다 죽는 사람이 2배 많고 빠져나가는 사람도 들어오는 사람보다 1만 명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외국인 364만 명이 메우고 있는 겁니다. 부산 지역 경제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 4%입니다. 이 4%가 지금 도시 전체의 체감 온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누가 오냐? 1위 대만 68만 8천, 2위 중국 56만, 3위 일본 54만. 전부 아시아입니다. 대만은 비행기 2시간 반이면 도착하고 에어부산 타는 사람의 70%가 대만인입니다. 대만 여행 플랫폼 KT데이에서 해외여행지 전체 2위, 3일이야 단기 여행에서는 1위, 바로 오사카 바로 다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산 와서 뭘 하냐? 국밥을 먹습니다. 돼지국밥 한 그릇 7천, 8천 원. 서울 고깃집 1인분 2, 3만 원에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대만 관광객 설문에서 부산을 고른 이유 1위가 음식이었고 틱톡에 부산 돼지국밥 리뷰가 수천 개 올라올 정도로 밈이 됐습니다. 서면의 한 돼지국밥집 사장님이 방송 인터뷰에서 외국인 손님 늘면서 매출이 거의 2배라고 했습니다. 미슐랭도 주목했습니다. 2025년 기준 부산의 별 1개 식당 3곳, 가성비 맛집으로 뽑힌 곳 19곳, 총 48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7,000원짜리 국밥부터 코스 요리까지 가격 폭이 넓다는 게 이 도시 미식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돈이 됩니다. 2025년 외국인 관광 소비액 1조 5,031억 원, 전년보다 32.4% 늘었습니다. 외국인 1인당 평균 828달러, 한화 약 110만 원. 부산에 놀러온 한국 사람이 하루 쓰는 돈의 3.8배입니다. 절반 이상이 쇼핑이고 나머지는 밥, 놀거리, 병원, 숙소 순입니다. 의료관광도 여기에 붙었습니다. 2024년 부산에 온 외국인 환자가 3만 명을 넘겼는데 그중 피부과 방문이 전년 대비 674% 급증했습니다. 서면이었을 때 부산 진구에서만 외국인 환자 1만 8천 명을 유치했습니다. 한국 전체로 보면 피부과 찾는 외국인이 15년 사이 117배 늘었는데 서울 다음으로 부산이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도시입니다. 국밥 먹고 피부 시술 받고 해변에서 쉬다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광안리에서 매주 토요일 밤마다 드론 1000대가 바다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무료입니다. 부산시가 2023년부터 밀고 있는 야간 관광 특화도시 전략의 핵심인데 야간 관광 프로그램 별바다 부산 참가자가 첫 해 3만 7천 명에서 2025년 누적 48만 명까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부산 지하철의 중국 간편결제 위챗페이를 연동하고 외국인 전용 할인 패스 비짓 부산 패스를 만들어 관광지 입장과 교통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저가 항공 직항이 늘면서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도 12.7% 올랐고 2026년에는 중국발 크루즈만 173편, 승객 66만 명이 부산항에 내릴 전망입니다. 체류 시간도 늘었습니다. 외국인 평균 체류일이 2023년 4.4일에서 2024년 6.2일로 이틀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전엔 서울 여행하다 하루 들르는 곳이었는데 이제 부산 자체가 목적지가 된 겁니다. 동남아 최고 여행 매체 트립질라가 2025년 아시아 최고 여행 도시로 부산을 뽑았고 영국 이코노미스트 살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 아시아 6위 87점을 2년 연속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돈잔치 뒤에서 정작 부산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감촌 문화마을, 알록달록한 지붕으로 SNS에 수백만 번 공유된 그곳입니다. 하루 평균 방문객 8,000명, 국토연구원이 정한 적정 수용량의 3배가 넘습니다. 2012년에 2,897명 살던 마을이 지금은 1,462명, 반토막 났습니다. KBS 인터뷰에 나온 주민 말이 이렇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새벽 2시 반인데도 문을 팡팡 때린다. 사하구가 결국 이 마을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방문 시간 제한과 차량 통행 제한까지 검토 중입니다. 베니스가 입장료 받기 시작한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숙박비,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2022년 10월 BTS 부산 콘서트 때 아시아드 주경기장 5km 이내 숙소가 평소의 3.5배로 뛰었습니다. 교훈을 얻었을까요? 4년 뒤인 2026년 BTS 완전체 콘서트가 다시 발표되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135개 숙박업소를 조사했더니 평균 2.4배, 최대 7.5배 상승. 동래구의 한 모텔은 평소 6만 8천 원짜리 방이 76만 9천 원이 됐습니다. 10배 넘게 뛴 겁니다.
기존 예약을 강제 취소하고 더 비싸게 다시 파는 곳도 나왔습니다. SNS에서는 팬들이 착한 부산 숙소 해시태그로 가격 안 올린 숙소를 공유했고, 반대편에서는 1박 50만 원, 부산 다시는 안 간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산시가 특별 단속에 나섰고 정부는 바가지 4번 적발 시 영업장 폐쇄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BTS 때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최근 5년간 무허가 공유 숙박 적발이 615건으로 부산이 전국 1위입니다. 관광객이 늘수록 무허가 숙소도 같이 느는 구조입니다. 택시 바가지도 수년째 반복됩니다. 크루즈 터미널에서 남포동까지 정상요금 5,000원짜리 거리를 외국인한테 5만 원 받은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10배입니다. 경찰이 적발해서 과징금 물리고 차행을 돌려준 경우도 있지만 잡히지 않는 건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관광 현장에서 매일 일하는 사람들. 부산 관광업 종사자 약 520명을 설문한 2025년 조사에서 79.9%가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5명 중 4명입니다. 이유 1위는 낮은 임금. 월 평균 259만 원으로 서울, 제주 등 주요 관광지 중 최저 수준입니다. 53%는 고객한테 폭언이나 무례한 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광안리에서 드론쇼 보며 셀카 찍는 관광객 옆에 그 불빛을 등지고 야간 근무 마치고 퇴근하는 호텔 직원이 있는 겁니다. 예산을 보겠습니다. 2026년 부산시 문화관광 예산 5,879억 원, 그중 인프라 건설에 3,352억 원이 들어갑니다. 반면 외국인 관광의 핵심 도구인 비짓 부산 패스에는 20억 원, 외국인들이 1년에 1조 넘게 쓰고 가는데 그 관광객을 당기는 패스에 들어가는 돈이 전체 소비의 0.2%도 안 됩니다. 인프라는 언제 갖춰지냐? 가덕도 신공항이 원래 2029년 개항이었는데 2035년으로 밀렸습니다. 공사기간은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고 사업비도 10조 7천억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김해공항은 이미 용량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목표는 2028년까지 외국인 500만 명, 관광소비 1조 5천억 원, 재방문 의사는 84.8%로 높습니다. 수요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숙박비가 10배씩 뛰는 걸 4년째 못 잡고 있고, 감천마을 주민은 새벽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못 자고, 관광업 종사자 5명 중 4명이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외국인이 1조를 쓰고 갑니다. 그런데 관광 현장에서 그 돈을 만들어내는 종사자의 월급은 259만 원입니다. 1조와 259만 원 사이에 있는 격차, 이 돈이 실제로 누구한테 가고 있는지는 아직 제대로 추적된 적이 없습니다. 인구가 빠지는 속도, 매년 2만 5천 명, 관광객이 밀려오는 속도, 매년 24% 성장, 이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부산이 풀어야 할 숙제는 하나입니다.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까지 끌어올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안 되면 화려한 1조짜리 통계는 그냥 숫자로 끝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느강이었습니다.